평화의 시대를 여는 평화나무가 함께합니다.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야운성교 김디모데입니다. 예. 권지현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이분은 누굽니까? 소개하시죠. 예. 예, 전 평화나무에서 일하게 된 김준수라고 합니다. 네, 김준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김준수 기자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네, 권지현 센터장님. 김준수 기자는 네. 교단지 중에 한 곳에 근무를 하다가 네. 그곳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서 음. 기자들이 모두 해직을 당했습니다. 그 기독교 타임스밖에 없네. 아, 네. 그런 데가. 예. 네, 그곳에 굳이 그렇게 익명으로 투쟁을 하다가 어. 네, 이곳에 오게 된 아이, 김준수 그래요. 기자입니다. 네. 자, 김준수 기자님, 기독교 타임스, 네. 네. 감리교 네, 맞습니다. 교단 신문. 네. 예. 그 잘렸을 때 뭐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좀 한마디로 이제 그 뭐 발행인인 이제 감독회장이나 네. 뭐 사장이 이제 원하는 음. 뭐 그런 기사를 이제 뭐 일면에 배치하지 않았다든지 음.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좀 신기를 좀 괴롭히는 뭐 금권 선거 보도나 네. 하여튼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편집권 독립 그런 차원에서 네. 다툼이 있다가 예. 아니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했구만. 예. 그래서 잘렸어요. 그분을 까는 기사를 쓰셨다가 음. 눈밖에 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만 쓴 건 아니고 이제 네. 저희 기자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음. 좀 그래도 좀 교단을 좀 바꿔보겠다는 심정으로 음. 이렇게 썼었는데 음. 아무래도 좀 뭐 교단 정치의 어떤 뭐 그 쓴맛을 제대로 보고 예, 저는 뭐 징계를 받고 이제 부당해고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부당해고였어요. 예. 네. 부당해고를 그 저기 노동청에서도 인정했죠? 예, 그 저랑 이제 다른 기자 한 명만 이제 인정이 된 셈이고 나머지 두 분은 여전히 좀 그런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두고 볼 좀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노동청에서 이렇게 엎어졌다면은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 엎어졌다면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아무런 관념이 없는 예. 예, 그런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 감리교가 이렇게 됐죠? 그 한때는 그래도 감리교는 굉장히 그 품격 있는 교단이었고 사회 참여도 활발했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렇죠. 김홍도 이후로 이제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감리교에 이런 종북 좌파들이 들어와가지고 오는 사자처럼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비슷하죠. 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제가 김수민이라고 그 친구에게 좀 눌려가지고 아이고. 성대모사가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정현 성대모사, 이완영 성대모사 뭐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판을 엎어버렸어요. 판도를 바꿔버렸어. 예. 저희도 뭐 디모데 목사님 뭐 하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잘 못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기보다 그 이명박.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성경만 읽으세요. 네, 아무것도 안 돼. 큰일 나겠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성대모사 무한경쟁 시대에 이게 무슨 이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할 줄- 성대모사로 그 성대모사가 아니라 이미테이션이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하이드님이 오늘 히히히 스토리 안 하냐고. 예, 오늘 저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도울 선생께서 수원에 가서 무슨 강연을 하시는데 네. 애국 세력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오늘 부득이 못 오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히히히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카이로스도 아주 재밌고 유익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굉장히 좀 삶을 피피하게 만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평화나무 시작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한기총 가가지고 우리가 한기총 해체 청원 기자회견을 했고요. 뭐 사실 거기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차원에서 갔는데 근데 퍼포먼스가 없었어요. 가서 그냥 성명서만 네. 읽고 뭐 연대 발언 듣고 그랬는데 이거 뭐 좀 더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래도 적의 본진에서 이제 네. 그런 걸 했다는 자체가 좀 그런 의미가 거예요? 있지 않았나. 아니 가서 뭐 막 책선을 엎는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쪽에서 좀 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너무 조용해서. 왜 이렇게 한기총은 이 무기력합니까?
아마 빈집이었을 것으로. 빈집이요? 지금 직원이 없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네. 군소교단밖에 남아있지 않고 전화라도 받질 않습니다. 그래요? 예. 한기총이. 예, 제대로 연락을 안 받으시는데 제 전화라서 안 받으시는 건지, 네, 근데 자리에 없으신 우리 건지. 그 애청자분들이 네.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만한 걸 상대로 해가지고 아. 싸움을 벌인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저희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밝혔지만은 한기총 자체는 지금 힘이 없어요. 다만 이 한기총의 간판,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회 연합기관, 한국 기독교를 간판으로 하는 이 한기총의 간판, 이 간판이 갖는 부가가치가 상당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실은 이 전광훈 씨가 내가 1000만 기독교인을 대표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언제 빤스가 우리의 대표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우리가 빤스한테 기독교인의 어떤 대표성을 부여했고 위임을 했습니까? 존 웨퍼 목사님. 존 와퍼 목사님. 네. 그냥 이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닌 게요. 사실 교계에서도 기자들도 이제는 그 한기총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보질 않아요. 아니, 전문가들은 네. 한기총 이제 스킵해요. 그렇죠. 네. 이제는 보이콧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자유롭게 무관심 속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자유롭게 하는 그러면서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한국 개신교의 네. 대표다, 간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기독교가 끊임없이 나락으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명운동 같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한기총 해산 촉구 서명운동 받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글들 올려주시는 거 보면 빤스는 떠나라. 빤스는 떠나라. 네, 뭐 이렇게 응원 메시지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우리 네. 정광훈 목사님 아호를 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빤스 전광훈 목사. 이번에 특히 그 앞에서 하실 때 그 양희삼 목사님의 네. 워딩이 아주 끝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신의 빤스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저 라이브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녹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녹화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양희삼 목사님의 빤스 경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에 제목을 적어서 좀 이상한데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당신의 빤스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목사가 목사를 비판해야 하는 참담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과 참담함, 거룩한 분노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의 유명한 빤스 발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집사에게 빤스를 내리라고 해서 내리면 내 성도고 안 내리면 내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정신이 멀쩡한 성도라면 창피함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발언은 이미 모든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회개망측한 망언 중에 망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어느 날 한기총의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기총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집단입니까? 당신들의 대표가 이렇게도 훌륭한 발언을 했는데도 그 누구도 당신들의 대표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보셨습니다. 정말 다시 들어도 그냥 감동과 그 전율이 막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한기총을 그래서 이 포위를 해야 돼요. 포위를 해야 돼요. 포위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포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정말 지멋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광훈 씨가 한기총 회장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교인들을 막 불러 모아서 현장에서 시위한다. 그러면은 진짜 와 기독교인들이 모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단을 영입하는 거예요. 네. 이단을 영입하는 거야. 2단, 3단. 그 할 때 2단이 아니라 2단 사이비들. 네. 편승훈 씨를 또 끌어들인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편승훈 씨 그 교회 갔다 왔다고. 제가 요즘 변승호 목사 그 설교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새 이제 그 지난 2월 24일부터 네.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첫 설교 때 뭐 뉴스엔조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본인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뭐 통달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알려져서 좀 많이 논란이 있기도 하고 비난도 있었습니다. 3시간도 아니고 30분이요? 예, 30분으로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3분 만에 통달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 말씀인지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3분 만에 통달이 됩니까? 3분은 말도 안 되고요. 예. 30분도 어렵고요. 예. 예,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돼 있고 예, 보수 쪽에서는 이제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돼서 계시받은 거 썼다 그러고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제 요한 공동체가 이제 하도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로마적으로부터. 예, 그래서 묵시적으로 한 이런 책이다. 그 양갈래 어느 진영에서 주장을 하든 그걸 기반으로 해도 30분은 빡셉니다. 그렇지. 목사님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이 온통 비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해석하는 사람이 뭐 정답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모르면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쥐가 경칩에 나왔다. 개구리가 안 나오고 네. 이것도 지금 요 맥락을 아는 네.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그 비유와 상징이 많기 때문에. 아니 쥐가 경칩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찍찍대야 되는데 그러기도 하고 오늘 욕을 했어요. 욕을 미친놈이라고. 아 나 참. 누구한테 욕했습니까? 이학수 삼성. 예전에 그 사장 했었죠. 이학수. 예, 이인자 네. 부회장.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한계시록은 뭐 진짜 지멋대로 해석해도 어떻게 뭐 이거는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거의 자기를 장난질을 많이 치죠. 보혜사라.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혜사라고 예. 자처를 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도 예, 이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 많이 치셨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유독 지금 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는 게 또 저는 의심스러워요. 더 이렇게 종말론적인 이제 세계관을 주입시키면서 뭔가 지금 이때가 주를 위해서 군사적으로 나서야 될 때다.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동참하지 않으면 네. 다 종말의 시기에 베리집 받는다. 네. 네.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좀 근데 이제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너무 선입견이 많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92년에 그 10월 28일 날 휴거. 휴거. 네.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 다미선교회. 근데 목사님 저기 그 사건 보셨나? 저 뉴스로 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고3 때였는데 네. 고3 때였는데 10월 28일이면 이제 학력고사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고3 때 희망을 심어줬겠네요. 젠장에 그냥 지구가 끝장나라 막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10월 28일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열광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집 재산 다 팔았거든. 네. 그냥 남한테 주거나 집을 팔거나 왜냐 여기 있으면 뭐해 갖고 있어봐야 어차피 휴가 될 건데 그랬는데 이게 휴가가 안 되니까 완전히 나오자마자 그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찜질방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제가 이제 다미선교회 그 대표가 이장님 목사라고 내가 이장님 목사라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신자들이 막 원성을 퍼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된다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저는 미국 동부 시각을 얘기했어요. 그 동부 시각을 했는데 안 된다? 여러분 음력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면피를 했을 텐데. 예. 그래요. 우리 권순도님이 다미선교회 내가 산증인인데 벙커원 교회에서 멀지 않아요. 거기가 연남동에 있었어요. 그 건물 예. 연남동에. 예. 뭐 중계차가 몰려 들어가지고 막 그 입구에서 막 생중계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말이죠. 예. 자 그래요. 어떤 계시록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면 설교를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종말에 사는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만드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다. 근데 더 문제는 그런 이제 지도자가 아니라 대중이고 이제 국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혹시 여기서 말하는 좀 악한 지도자가 혹시 누구라고 좀 예상이 되시나요? 아니 뭐 당연히 문재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또 설교의 한 대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잘못된 국민들이 반기독교적 지도자인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반기독교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아니 누가 개판을 지금 만들고 있다. 개판이라는 표현 썼어요? 예, 오. 뭐 제가 듣기로는 그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정말 문제는 문재인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아니고 이제 이들의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 사악한 국민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사악한 국민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게 아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에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가요? 그때는 사실은 대부분이 뭐 진보 언론도 그랬고 너무 이렇게 편이 없었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사실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뭐 갈라지고 찢어지고 떠나는 바람에 나중에 이명박한테 고용 넘어갔잖아요. 어떤 그분의 사상과 철학과 뭐 정치적 지향점을 지지해가지고 지지했지 맹목적 지지자는 없어요. 맞아요. 그쪽이나 뭐 박정희한테 맹목적으로 지지했지 안 그래? 그 당시에 박근혜한테. 또 그 DJ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뭐 두텁지가 않았었죠. 부동층도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비판적 지지 세력에서 네. 이른바 비지가 있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 그 뭔가 그 지도자의 철학과 이념에 대해서 동조해서 지지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이제 친박 쪽이지. 그잖아요. 네. 예. 하여간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칼럼을 보고 되게 공감이 됐다고 말하는데요. 이 조갑제닷컴에 이제 3월 22일에 올라온 이제 국민이 문제다. 국민이 문제다. 칼럼이었습니다. 이 칼럼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거의 뭐 설교의 내용이 좀 요약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보네퍼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 존 웨퍼라고 하죠? 그래도 네, 칼럼이라 그런지 본 웨퍼라고. 예, 해퍼로 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보네퍼가 다시 살아 돌아 우리 현실을 본다면 그는 문재인을 히틀러 이상 가는 악마 김정은의 대리 운전자로 보고 뭐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네? 운전자. 히틀러는 운전자였는데 예. 이제 대리 운전자.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칼럼의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변승구 목사 역시 이제 칼럼의 한 대목을 말하는데 이제 뭐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는 모든 적폐는 악의 제국 북한을 조국 이상으로 추앙하는 어둠의 세력 청와대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뭐 누가 감히 시비를 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6.25 이후 최대 국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근본 원인은 지옥 문턱에 서 있으면서도 천국으로 가는 꽃마차를 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국민에게 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100% 진리다라고 이제 맞장구를 칩니다. 100% 진리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건지 다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그 이제 뭐 이렇게 잘못되고 사악한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국계론이네요. 국민 개새끼론. 근데 하다 안 되면 국계론이 나오거든. 국민 개새끼론. 성도들 반응은 어때요? 이제 뭐 아멘과 이제 아멘을 화답하면서 아니, 자기를 뭐 이제 개새끼라고 했는데 아멘이라고 그래? 아직 여기서 말하는 국민들은 이제 본인들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아니- 생각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겪는 뭐 여러 환란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거 언급하면서 잘못된 지도자를 따른다면 이제 멸망 뭐 이르게 된다. 네. 와.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 이제 악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의 선택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결국 나라를 말아먹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국가 안보, 경제, 외교 등 이제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뭐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일단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 종말 때 뭐 환란이 닥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게 이제 7년 환란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렇게 재앙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재앙을 여러 이제 신학 노선에서 제각기 해석을 하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그 신학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 변승우 이제 이런 분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죠. 아 지금이 7년 환란이다. 네, 이제 아유, 최소한 닥칠 앞으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최소한 앞으로 7년은 더 짚고 난다는 얘기네. 그럼. 예. 네. 그걸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이제 닥칠 일로 그러니까 아직 닥칠 일이 아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 내용들이 어마무시하니까 예. 공포감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밑밥을 깔고 이제 좀 공포심을 조장해서 예. 이렇게 본인들의 말에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변승우 씨가 지금 성경을 빙자해서 정치 활동하는 거예요. 네. 예. 빤스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요한 목적은 자기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 이런 걸 뒷받침해줄 인원 동원 능력, 자금 확보 능력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승우와 손잡았고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를 대표한다는 허울이 아직 네. 남아 있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빈집을 턴 거지 사실 빤스가. 가가지고 변승우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뭐 이러면서 이단 해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 해제가 되길 바라는 데가 많거든. 크리스찬 투데이 같은 데도 네. 해제해 줬어요. 뭐 그냥 여기저기 다 해제해 주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을 다 자기 우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이 정치적 정쟁의 장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 그것도 자신의 어떤 동원 능력. 동원 능력이라든지 쓰는 거죠. 이 힘을 과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 옳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인지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아주 이렇게 이런 말도 했는데요. 뭐 간첩도 이런 간첩이 없다. 북한을 위해서 어떤 간첩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언급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경제도 거덜내고 또 뭐 외교도 왕따 당하고 또 뭐 동성애 지지하고 낙태를 합법화시켜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온갖 가짜뉴스의 어떤 총집합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를 그냥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정광훈 그러니까 한기총은 굉장히 미약하나 일단은 자유한국당과 지금 손을 잡았죠. 손을 잡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변승우와 손을 잡았죠. 네. 그리고 또 변승우 씨는 저희 쪽에도 이제 제보가 들어온 바가 있는데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 계시던 분이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홍희 대표와 또 변승우 씨가 또 친분이 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다 커넥션이 있습니까? 연결이 돼서 네. 지금 저 변승우는 여전히 한국 개신교단 빤스 네. 빼놓고 나머지들로부터 거의 2단으로 네. 정제돼 그러니까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 분들과 그 집단과 제작소와 예. 또 나팔수 역할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요. 네. 빅픽처를 짚어주셨어요. 총선을 앞두고 예. 이게 대보수 대집결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기독당이 항상 이 막판에 네. 선거 직전에 가가지고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막판에 가서는 예. 기독당 마케팅 다 해놓고 그 표가 새누리당, 자한당으로 막판에서는 이제 다 등 돌려버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강훈 목사가 4번이나 아주 쓴 고배를 마셨는데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그 뭐라도 이렇게 비례대표라도 뭐라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좀 느낌이 듭니다. 그 사실 기독당은 2004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제 17대 총선부터 조용기 목사, 김준곤 목사가 그때 배후에 있었고 예. 분명히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종용했죠 하라고 김준곤 장경동 그분이. 목사와 예. 예. 정광훈 목사를 그러다 불러서 2008년 가서 또 2012년 가서 2016년 가서 이런 조용기나 김준곤 이런 원로 그룹들하고 또 이 실행에 옮겼던 2004년부터 기독당 만드는 데 앞장섰던 전광훈 일파들하고 갈라져요. 시간이 갈수록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훈이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그 세를 구축하고 한국 개신교의 어떤 대표성을 안고 내년 총선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우리 빤스 전광훈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겁니까? 비례대표로? 지역구 나갈 것 같진 않고. 뭐 그런 뜻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런 행보를 걸으시는 게 아닐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전광훈 씨가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선다. 본인이 총선 후보로 나선다. 뭐 본인은 계속 부인하죠. 사실은 뭐 나는 뒤로 빠지고 대표도 고영일 변호사를 세웠고 나는 뭐 뒤로 빠질 것이다. 뭐 그쪽에 내가 전면에 나서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나 최근에 또 보면은 그 교회에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계속 부르잖아요. 김무성 또 김문수. 예.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현주 의원이 또 거기 가서 이현주가 또 거기 갔어? 했고요. 네. 빤스 교회 갔어요. 네. 이현주가. 이승만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하고 왔죠. 네. 아니 이현주가 거기 갔어? 네. 오, 이야, 이거 아주 정말. 거기 가서 이승만 뉴스인데. 강연을 했다고요? 네. 그래요. 아니 보니까 전광훈이 그
이승만 많이 하더만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요. 이현주가 또 그쪽 캠프에 또 네. 합류했군요. 아, 그러니까 뭐 김문수도 그렇고 김무성도 그렇고 이현주도 그렇고 어떤 보수의 새가 네.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을 보자면, 이 사람들 이름 갖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대중 동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빤스하고 결합하는 순간 이게 뭔가 좀 일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쪽에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다으려한 것이 아닌가. 아 지금 게시판 폭발했어요. 빤스는 바디로직 입고 유세를 돌면 당선된다. 아 이거 바디로직이 또 여기 나왔습니다. 토크 밴드의 강력한 효과. 네, 바디로직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은 아니고 이제 포털에서 예. 바디로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총선 국면에서 이제 빤스가 이제 뭔가 액션 나름대로 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액션에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가 음. 다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야욕으로 인해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나름의 그 구구적 보수 신앙에 기반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어떤 게 더 치우쳐지냐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극우 보수 개신교가요. 자한당을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니네들 표 줬는데 이 모양 요걸 냈지 않았냐. 그렇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특성상 반동성애 반이슬람을 노골적으로 외칠 수가 없어요. 그럼 표 깎아 먹으니까요. 그렇지. 근데 본인들은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 우리들이 직접 국회의원 배지 달고 들어가겠다. 기독당 이름으로 이제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도와주면 참 좋은데 예. 지금 좀 오정현 목사는 이제 자기 그 다들 학사들이 자기 앞 있죠. 옷가림하기가 바쁩니다. 강도사. 네. 오정현 강도사. 그 예. 자기 문제 있죠. 네. 예. 그 김삼한 목사는 세습 문제 있죠. 예. 조윤기 목사는 그 나비 부인 문제 있죠. 각자 자기 그릇 챙기가 너무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를 뒤에서 후방 지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주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찾은 게 변승우라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교인 숫자가 지금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000명 17,000명? 사랑하는 교회가요. 매주 목에 최고 기록 경신 중이라고 광고하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17,637명. 아, 그래 주보를 가져오셨네. 예, 뭐 전국의 지교회가 34곳에 예, 해외에도 7곳이 있어서 예, 규모는 뭐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아, 재밌습니다. 주보에 뭐라고 적혔냐면 그 사랑하는 교회 위에 뭐가 적혔냐면 우리 교회는 한기총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기총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동안 이제 2단으로 낙이 너무 찍혀가지고 시비 걸리니까 2단으로 낙이 찍혀서 운신의 복이 없었는데 예. 빤스가 이렇게 받아주니까 한기총 소속이 됐어요. 이로써 우리는 2단 교회가 아니다. 근데 이제 빤스한테 충성하는 이유가 한기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그 목적으로 빤스한테 잘 보였고 예. 그래서 한기총에 들어간 네.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예.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 아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기총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통상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런 거 안 쓰죠. 예. 쪽팔려가지고 저 한기총에. 처음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네.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광고상이 좀 다른데 아 그래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빅뉴스 할렐루야 지난주 한기총 2대위 그러니까 한기총 2단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 이단성 소지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기총 실사위원회에서 교회를 방문 실사한 후 부흥교단의 한기총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2단으로 한국개신교에서 겉돌았는데 성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는데 한기총에서 들어와라 받아줄게 해서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요. 그 다음 주 이게 3월 10일자였고 이게 3월 10일자고 네, 3월 17일자 바로 얼마 전입니다. 빅뉴스 할렐루야 지난주 한기총 임원회에서 2대 위의 우리 교회에 대한 이단성 없음 결정이 통과됐습니다. 왜냐? 빤스가 오케이 했으니까. 예. 또한 부흥교단의 한기총 가입도 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유 신났네. 어? 혹시 이날 혹시 이 교회에서 떡 안 돌렸습니까? 뭐 그런 건 안 돌렸고요. 아 예. 떡을 돌려야지 이럴 때는. 이거 축하할 일인데. 어? 그잖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변승우 목사 입장에서 보면 좀 억한 심정이 들 수도 있다는 게 네. 예전에 빤스 목사 전에 해제를 시켜줬었어요. 2011년에 예, 예. 근데 너무 반발이 심해서 다시 해제를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변승우 목사 입장에서는 야마돌지, 야마돌지. 응? 그러다 지금 또 다시 해제시켜 준 거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 거잖아요. 네. 예, 아니 그분 입장에서는 또 열받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껍데기밖에 안 남은 한기총인데 거기 빈집을 빤스가 들어가서 털었는데 그런 한기총에서 2단 해제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네, 이거는 한기총이 2단 해제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각 교단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이른바 좀 그 규모가 있고 뭐 규모가 있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다 할 그 교단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딴 교단에서 승인한 게 없어요. 예. 그잖아요. 한기총 빤스의 거의 사조직이 된 한기총에서 이 주보에서 한기총이 받아줬습니다. 우리 가입해줬고 2단성 해제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는 2단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달라진 게 없어. 네. 빤스가 그냥 오케이 했을 뿐이야. 일단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숫자가 많은 네. 장로교 합동, 예장 합동 통합 자체가 한기총에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쵸. 예, 탈퇴했어요. 네. 장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장로교, 감리교, 성결 이 세 교단 자체가 한기총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허울만 네. 해제된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 우리 홍 기자님, 네. 그 저기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 중에 뭐 이렇다 할 교단 있어요? 순복음, 네, 순복음 여의도 쪽에 그래요? 정도요. 순복음 크잖아요. 네, 예, 기아성. 네, 네, 기아성 여의도 정도만 있고요. 사실은 뭐 그럼 이미 여의도에서는 변승우를 2단 해제했습니까? 여의도에서 하겠습니까? 그냥 빤스 혼자 싼 네. 거. 의미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빤스가 2단을 해제한 것이고 빤스 자체가 좀 네. 빤스 자체가 사실은 뭐 정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죠? 네. 그 정광훈 목사는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 백석 교단하고 네. 그걸 또 이제 합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신하고 네. 예, 예. 그래서 거기를 합쳐서 말아 드시더니 이번에는 한기총회 가셔서 한국교회를 말아 드시려고 가셨다라고 네, 그쪽 계신 분들은 예, 그렇게 떠도는 얘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야? 그 빤스 목사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싫어요. 누구라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좀 얼굴이 두꺼워서 예. 이게 그 뭐 능히 그 감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상심 많이 하시나 봐. 그러니까 본인이 이 빤스 목사 이미지를 떨구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나 교단장이 되자. 교단장이 되면 나를 우습게 안 보겠지. 하고 해서 이제 교단장이 됐는데 그런다고 빤스 목사가 아니게 되나? 그래서 안 되겠다. 한기총 회장이 되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네. 그 총회장 된 다음에 주일 설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나를 오해했던 사람들에게서 외국에서도 막 전화가 온다. 목사님을 오해했다.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네, 그런 목사님을 얘기를 빤스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설교 시간에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는 주일 설교에 저희 평화나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그 도우 선생님 얘기 계속 나오고 주일 설교 시간에 그렇지. 이번에는 저희 얘기 나오지 않을까.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우리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그 경쟁 상대 혹은 맞상대로 여겨준다는 것만 해도 고맙지. 이랬는데 얘기 안 나오면 안 나오면 굴욕이지. 네, 굴욕입니다. 빤스가 꼭 얘기해 주길. 제가 명함도 드리고 왔었는데. 예. 그래? 네. 명함도 줬어요. 네. 평화나무 명함을. 평화나무 명함이 나오기 전이라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마크를 아직 안 만들었는데 빤스 모양 어떨까? 빤스 모양. 그 BYC 빤스 모양.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변승우 이야기. 뭐또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그냥 뭐 사적으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뭐 이단 논쟁이 시달렸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 기성교회나 목회자 또 뭐 언론들에 대한 그런 억하심정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억하심정 있지. 나도 있어. 억하심정. 나 완전히 쓰레기로 만드는 언론에 대해서 나도 억하심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특히나 뭐 CBS나 이제 국민일보를 두고 이제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쓰레기 같은 언론이다. 국민일보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제?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CBS와 이제 국민일보 함께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뭐 간신배 같이 정권에 달라부터 뭐 악한 짓이 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지금 저기 얘네들이 뭐 저나 뭐 김재동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공영방송에서 MC한다. 문 대통령 덕 보고 뭐 한 거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뭐 일방적으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냥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마타도에 불과하지. 내가 문 대통령 덕 봐서 내가 MC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SBS 라디오에서 MC를 하면서 청취율을 엄청나게 폭등시켰어. 예. 그때 뭐 올리셨죠. 네. 예. 그런 과정에 내가 KBS를 갔어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간 거 아니야. 어? 그런데 막 그런 식으로 매도하듯이 그 같은 빤스 같은 경우도 뭐 하여간 대중이 그 인정하고 지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뭐 덕본 것이다. 실력도 없는데 덕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지어내. 아니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사실은 잘 하고 계시다가 이명박 정권 그 들어서면서 사실은 돌연 예, 미끄럼을 블랙리스트에 타시고 오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네. 블랙리스트는 둘째치고 그 제거 리스트에 오르신 적이 그러니까 이제 있으시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살생부. 살생부. 살생부에 올라갔어요. 네. 저 봤습니다 그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저 빤스 목사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뭐 다음 총선과 함께 좀 사멸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전 그런 의미에서 한기총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빨리 없어져야 한다. 그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 게 이게 다 그냥 손 털고 빠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단법 인체고 한국 교회 대표성이 있어. 이걸 그냥 빈집을 털어가지고 전광훈이 먹은 거 아닙니까? 이래서 또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막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이런저런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이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없애든지 혹은 뭐 건강하게 뭐 재편하든지 해야 됩니다. 예. 실은 제가 털고 싶어가지고. 예. 아, 한기총을요? 예. 아 굉장히 한기총 대표의 꿈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근데 후보로 나가는데 그 들은 얘기에 의하면 한 1억 얼마가 1억 5천 필요하답니다. 필요합니다. 1억 5천. 네. 발전기금 내줘야. 네. 예, 예. 그 돈이 없으면 후보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분이시라도 후보군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예. 그 1억 5천만 되면 뭐 지금 빈집을 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억 5천만 있으면은 한지총을 먹을 수가 있네. 그렇죠. 예, 그래요. 좋은 리가 없습니다. 예, 자, 뭐 하여간 한지총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건 뭐 대단치도 않은 동네다. 대표성도 떨어졌고 뭐 아무 유명무실하다. 이런 점을 인식하면서 아울러 지금 그들이 무섭게 빠르게 극우 세력화하고 있다. 기독교의 간판으로 극우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권지현 센터장님 네.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는 오늘 가짜 뉴스 카톡방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것들 좀 키워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네. 그 권지현 센터장 네. 그 PC를 잠깐 쓰는데 와 세상에 이건 뭐 거의 아이고. 1초에 한 번씩 카톡이 올라오는 네. 거야. 네. 그거 어떻게 살아요? 못 살겠습니다. 그 알람을 좀 꺼. 왜 알람을 계속 알람을 켜놓는지 모르겠어. 껐고요. 네. 근데 이제 PC는 계속 들어오네요. 네. 거의 난 무슨 저기 뭐 1초에 하나씩 올라오니까. 그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네. 김성회 보좌관, 네. 손혜원 의원실 그분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인데 삼김주에서 그 이런 경우래요.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응?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인정 욕구는 누구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정 욕구를 집안에서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카톡에 글을 올렸더니 뭐 그냥 풍경 사진 하나 올렸더니 너무 멋있어요. 뭐 이거 소장해도 되지요. 뭐 땡땡님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훅 올라오니까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 글을 올리지. 근데 웬만한 글 갖고는 이제 반응이 없어. 독한 거 올렸더니 또 반응이 있네. 더 독한 거, 더 독한 거, 더 독한 거. 그러다가 지금 가짜 뉴스 카카오톡이 번성하는 거예요. 때문에 대체로 다 들여다 보면은 인정 욕구에 목마른 이런 분들이 이런 가짜 뉴스 유포자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성애 보좌관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일단 키워드 가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 네. 미안해요. 아니 변수미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속으로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눈빛이 그랬어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 이승만. 네.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제 키워드들이 계속 카톡방이 올라오죠. 특히 26일이 이제 이승만 탄생 144주년이었고요. 그래서 건국 대통령을 부각하면서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뭐 이날 26일 같은 경우는 김진태 의원 논평이 계속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이현주 의원이 그 정광훈 목사 그 사랑제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강연한 거 제목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건국사를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한 23일께요. 그런데 요게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카톡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괴뢰 실제로 미국은 이승만을 싫어했다. 그래서 이승만 제거 암살 작전 에버랜드 작전을 세운 일이 있다. 라고 했어요. 에버랜드 작전. 에버랜드. 자연농원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 이제 보수 언론사들이라든지 이런 보수 그 스피커분들이 계속 주장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 이승만이 이제 드와이트 하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세를 통해서 1952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전쟁의 명예로운 조기 종식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휴전을 의미했던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했던 거예요. 북진 통일을 원했어요. 그래서 북진 통일을 원했고 그래서 이승만이 계속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이승만이 그 자기 직권으로 반공포로 2만 5천 명을 직권으로 해방을 석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열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이제 미국이 열받아서 그 이승만을 제거하는 에버랜드 작전을 논의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에버랜드 작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너무 웃어가지고 아까 에버랜드 작전.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적폐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러면서 이 정도면 이현주는 신앙이 두터운 보수라고 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카톡이 있어요. 이현주 의원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적폐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에버랜드 그리고요. 작전. 에버랜드 작전. 올드 솔저 네이버 다이.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작전이 또 있었나 한참 찾아봤네요. 웃으면서. 네. 네이버 다이도 아니고 네이버 네이버 다이. 다이. 그 수구 우익 단체들이 그 피켓 들고 나왔어요. 네이버 다이. 영어에 좀 약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 이현주 의원이 잘못 발음한 건 아닌데요. 카톡방에 그렇게 카톡방에 잘못 들으신 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잘못 적고 에버랜드 작전이라고. 네. 예.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저 제목은 에버랜드 작전. 아 네. 그리고 그 두 번. 가짜 뉴스 카톡 에버랜드 작전. 예. 네. 그리고 이제 27일 조양호 오늘이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잖아요. 네, 아주 아쉽게 떨어지셨어요. 네. 2.6% 정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왔는데 연금사회주의 땅콩회항이란 선동 보도가 결국 조양호 경영권 상실 추락시켰다. 라는 내용의 카톡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근거가 조갑재 TV에서 이제 발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발언하면요. 우리 조갑재 선생님께서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조양호의 경영권을 박탈한 셈이고 연금 사회주의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다. 항상 이코노미에서는 기내서비스가 1등이다. 이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 많이 받은 시점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 말 자체가 아주 선동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경영이 잘 되는 회사이고 부도가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언론이 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분명 사유재산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하시면요. 조양호 회장의 우호 지분이 33.35%예요. 그렇지. 네. 예. 대한항공 그리고 국민연금 지분이 11.56%.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24.77%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주 대 주주 표결 대결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총수일가의 주주는 중요하고 국민연금과 소액 주주들의 주식은 중요하지 않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유재산이란 말 자체가 가짜 뉴스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영 공백을 굉장히 주장하잖아요.
언론 보도들을 좀 보면요. JTBC는 제목을 주주손에 밀려난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상실 이렇게 뽑았고요. 네. 조선비즈를 봤는데 국민연금 손에 끌어내려진 조양호 회장 아들은 대표이사 유지.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끌려내려진 뭐 이런 식의 그리고 국민연금 때문이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볼 수 있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으로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이 좌절돼서 경영권을 잃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영 공백 사태가 심각한 것처럼 이제 기사를 실었어요. 야.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게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영업 이익이 계속 그 대한항공이 계속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대한항공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경영 불안이 가중될 경우에 앞으로도 더 가중된다면 국민연금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을 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너 네, 리스크가. 그렇죠. 네. 특히 이번에 그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나면은 내가 더 손실을 입겠다 이런 판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경영 공백이 이제 우려가 된다면 빨리 전문 경영인을 세우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오너 중심 체제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조양호 회장의 사회이사 연임 실패가 경영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한항공 관계자와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야, 네. 대단한 분이야. 네, 그래요. 그 사실 회장직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전혀 그렇게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다라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몇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또 이것도 계속 올라오는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이제 카톡이 돕니다. 아니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뭐 어떻게 통과돼요? 그게?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반대하거나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단이 사회를 파괴시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들이 돌이킬 이단 상담도 할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실은 카톡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이정미 의원이 지난 2월 27일에 발의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에요. 정의당 이정미. 그렇죠. 그럼 이게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둔갑을 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고 이거 이미 18일인가요? 그 3월 18일에 폐기됐습니다. 하도 난리를 치셔서 폐기된 걸 모르시는 그런 거네요. 폐기된 다음에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는 내용과 폐기됐다는 내용이 계속 혼용해서 계속 올라오죠. 어제 오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게요. 뭐 서지영 검사가 폭로하면서 우리가 미투가 확산했고 근데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들이 해시태그에 연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사실 피해 사실을 알려야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뒷받침할 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사실 좀 부족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법률에서는 성추행 이상만을 범죄로 간주하는 어떤 현행법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취재로 마련한 법률인데 이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둔갑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인권 관련은 그냥 동성애 프레임 씌워버리면 네. 내용도 안 들여다보고 맞습니다. 그냥 다 믿어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사 평론하는 입장에서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그냥 입법 예고인데 이게 법률안이 다 통과된 것처럼 도는 것도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통과된 법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뭔 법이 통과됐다 그거는 아무 쟁점이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 통과됐으면은 자유한국당을 욕해야 돼. 국회에서 이걸 못 막았다는 거 못 막은 아닙니까?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런 배짱이 있는 당이 아닙니다. 욕 먹으면서 뭐 법을 통과시킬 물론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게 아닌 이상 괜히 종교계 쟁점 있는 법안 함부로 통과 못 시켜요.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자체가 그는 진짜 고의적인 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예,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예. 조양오일과 그 오너 쉴드 쳐주는 거는 그분들은 주식회사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새 조선일보나 조갑제시나 네.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 글을 쓰고 또 신문을 내요. 그러니까 밖에서 지랄하건 뭐 반대하건 뭐 비판을 하건 신경 안 써. 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 칼럼이나 오피니언이 아니라 거의 이건 뻥카 수준입니다. 그럼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선일보가 조갑제시는 이미 뭐 요단강 건너갔고 지금 네. 조선일보도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도강하고 있습니다. 네. 도강 중이에요. 예. 네. 그리고 카톡방 내용 외에 저희 평화나무 뉴스로 나갔던 오정현 목사 보도 관련해서 그렇죠.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외에도 이제 뉴스엔조이랑 CBS가 비슷한 이제 보도를 했었어요. 오정현 목사 가짜 뉴스요. 네, 오정현 목사의 병역 비리 논란 관련해서 보도를 CBS도 했었는데 이 돌연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게 그 내용은 기억하시죠? 오정현 목사가 1978년 2월에 군에 입대했는데 그 기간에 숭실대, 그러니까 전숭전대에서 성적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겹친 거죠, 기간이. 그래서 이게 병역 비리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의혹이 나온 건데 이 보도를 실은 CBS 쪽에 이제 저희 쪽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론해 주시지 않았는데 CBS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반론을 해주셨더라고요.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제가. 예. 그러면서 CBS 쪽에 그 성적표를 아마 제공을 한 그 성적표랑 이렇게 뭐 이제 의혹을 해소하겠다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제시했는데 CBS 쪽에서 보기에 사랑의 교회가 제시한 성적표가 매우 독특해서 이게 보통 이제 학교의 성적표라고 좀 보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또 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건이 모두 갑자기 내려졌어요. 왜? 종교부장 직권으로 기사가 내려졌는데요. 종교부장이 누구죠? 실명 말해도 어때? 네. 조혜진 기자님. 그래요? 네. 네. 왜? 종교부장 직권으로 기사가 내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기자라든지 노조에서 이제 CCTV를 좀 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이제 TV 편성 위원회가 열렸고 네. 이제 합의문을 작성해서 이게 결렬이 되면 이제 공방위로 넘어가서 노조에서 아마 성명도 쓰고 하게 될 건가 봅니다. 네, 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와도 오늘 통화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이게 저희 방송이 26일 날 올라갔잖아요. 사실 저희가 편집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 이게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마침 CBS 보도가 내려가자 저희가 올라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저희가 어제 올라오고 제가 아침에 통화했는데 사랑의 교회 관계자분이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있지. 정보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 그래서 그런가요? 그 어떤 제 패친 중에 CBS 그 기자님이 계시는데 네. 쪽팔리다, 쪽팔려 네. 이런 글 하나가 그냥 다른 문장 없이 네. 이거 딱 하나 올라갔거든요. 예.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음성 녹취한 거 이렇게 들려드렸잖아요. 예. 보도에서 예. 녹음하셨더라고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드렸더니 이제 사랑의 교회 쪽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는데 네. 사랑의 교회 그쪽 책임자가 아니 나하고 통화한 거 녹음하셨대요? 이렇게 물어본 네,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니 적어도 뭐 그 비서실장쯤 되면은 네. 그 녹음한다는 것쯤은 감안하고 오늘 얘기해야 되는 거 통화한 분은 아닙니까? 비서실장분은 아니었고요. 아, 예.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랬고 뭐 인생에 좋은 교훈을 얻었네. 지금 네, 통화하는 게 역시 녹음이 되는구나. 그 비서실장님 분이 저한테 자꾸 무례하다고 하셨는데 그분도 저한테 무례하다는 식으로 이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죠. 정중하게 정중히 해명 부탁드린다 이렇게 네. 발송을 했는데 예. 저에게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질서와 예의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오정현 쪽에서 네. 오정현 쪽에서 그런 얘기가 질서와 왔습니다. 예의가 먼저인 거 예. 같다. 아이고 네. 우리 권 센터장님도 인생에 좋은 교훈을 얻으셨네. 네. 그래요. 질서와 뭐가 먼저라고? 예의? 예의가 네, 그래요. 네. 예전에 온누리교회 그 담임 목사가 누구더라? 그 저기
네, 이재훈 목사. 이재훈. 이재훈 목사 부목사 할 때 내가 그 양반하고 또 한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뭐냐면은 그 하용조 목사 살아계실 때 부천인가 무슨 저 온누리 교회가 그 지역 교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교회. 지교회를 지금 만들었어요. 프랜차이즈처럼. 네. 그 부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대노했지.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취재를 했어요. 그 당시 CBS에서 또 교계 저널리즘 프로가 있었는데 네, 작가로서 취재를 했지 그때. 그러면서 했는데 그 하용조 목사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프랜차이즈를 하나 낸다. 그러니까 비유하기 좋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 발언이. 네, 네. 자 그걸 따다가 방송으로 냈더니 이재훈 목사가 굉장히 치졸하다고 그랬나 비겁하다고 했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표현을 썼어요. 아니면 또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재훈 목사님과는 제가 퇴사하고 나서 한 40분 동안 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녹취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있는 그 온누리 교회 예. 그 교회가 이제 운영하는 CGN TV 예, 예. 취재팀장 하셨어요 우리 이제 데스크. 권센터장님이. 네, 그러니까 온누리 자회사에 아 그래요. 이재훈 목사님. 그래서 아니 근데 그 발언을 무슨 뭐 내가 몰래 녹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설교 시간에 뭐 설교인가 광고인가 하여튼 그 교인들 다 있는 앞에서 프랜차이즈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걸 따다가 냈는데 그것도 뭐 내가 뭐 몰래 녹음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오늘이 교회가 올린 동영상 캡처해가지고 방송한 건데 왜 시비를 걸지? 뭐가 치졸해? 응? 뭐가 문제라고? 하여간 참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얻은 교훈은 제가 하나 또 있는데요. CBS에는 적극 해명을 하시면서 저희 평화나무에는 적극 해명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사장님 때문이 아닌가. 괜히 엮이면은 씨알이 안 먹힐 것 같아서. 네. 이게 저 CBS는 무서워서 피하는 거고 좀 더러워서 피하는. 저희가 내가 더러운 거를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더럽고 무서워지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연락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군에 있으면서 대학을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성적이 나왔으니까. 예.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참 납득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 학번을 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사람이 오정현 목사. 학번을 한두 번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5번을 헷갈리는 거는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이상한 부분은 그거예요. 제가 계속 처음에 연락을 드렸을 때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숭실대에 연락해서 학적부 떼봐라 이러셨습니다. 그러나 떼볼 수 없죠. 개인정보로서 안 알려주고요. 제가 그 숭실대에도 교회 측에서 저한테 떼보라고 했는데 안 될까요? 라고 했으나 네, 숭실대 쪽에서는 거부했고 이미 그 황성현 PD가 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숭실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성현 PD 말에 의하면 그 황성현 PD 외에도 측근에 있는 언론사 PD들이나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부분에서 취재를 하려고 했었겠어요.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이었다는 거죠. 개인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랑의 교회도 알았을 텐데 저한테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학적부 떼봐라 이런 거는 그걸 알고 네 알고 그런 거죠.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 줄 알았던 거겠죠. 근데 저희가 포기합니까?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예. 그래요. 이거 저 진짜 이 오정현 목사는 그 대충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이렇게 술술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설교가 기억나는 게 설교하다가 중간중간에 예화 얘기할 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랬다. 고등학교 때 저랬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검정고시를 치렀어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 다닌 거는 도대체 뭐였는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대학교 다닌 학번이라든지 학창 시절 때를 어쩌다가 한두 번은 깜빡할 수 있죠. 근데 5번 연타로 이걸 긴가민가 한다는 얘기는 100%죠. 저는 그 이제 측근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쉴드치는 또 옹호하는 뭐 이렇게 교회 관계자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분들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이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또 하면서 본인들도 이게 직업이고 뭔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이유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우리 집 강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요? 네, 제가 강아지를 되게 여러 마리 키워봤는데 지금 키우는 강아지가
굉장히 성격이 역대급으로 좀 안 좋아요. 개 같습니까? 네, 그렇게 짖고 물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겁이 많아서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시는 거는 이분들이 지금 겁이 겁먹고 있는 거 나시는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쫄리시니까. 들어서 네.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목소리가 그 뭐랄까요, 이 권지영 기자님이 또박또박하고 네. 그러니까 더 상대방 아. 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전화 취재할 때 목소리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안 믿으시는 묻는 아니 그 목소리의 그 뭐 뉘앙스 이거보다도 묻는 질문이 어마어마하니까 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 오정현 목사는 좀 이제 좀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아니 그 오정현 목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들을 보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진실된 게 없어요. 그럼 딱 그냥 자기가 나온 대학 어디 졸업장 그냥 딱 보여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거 좀 줏대가 있어야죠. 줏대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는 편목 과정이나 모든 이 목사 안수 과정들이 깔끔하고 정직하고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끝까지 그걸 밀어붙여야죠. 근데 왜 대법에서 파기환송 당하니까 왜 쫄렸는지 왜 2주 단기 고수를 받고 갑자기 목사 위임을 받습니까? 동서울로회에서. 아니 그 편목 과정을 그렇게 순식간에. 근데 2주. 지금 그 예장 합동에서 거친 코스는 강도사 신분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편목 과정. 예, 편목 그렇죠. 과정에? 예, 편목으로 알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그렇게 짧게 돼요? 우리 원래 짧게 안 저도 되죠. 좀 도전해보고 싶은데 저 합동이 또 여자는 안 받아줘서 또 안 되겠네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예전에 그 2002년에 그 저 당시 예장 합동 총회장이 이거 뭐 인용할 수 없는 너무 민망한 말로 여자가 무슨 강단에 올라가느냐 이런 식의 말을 했었어요. 임태득 예, 돌아가셨어요. 예. 그만. 예. 소천하시죠. 소천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어갔어요. 아니, 하늘천자 아니 소천이. 아, 예. 소천했겠지 뭐. 한 건도 합시다 뭐 우리끼리는. 예. 여하간 그래서 그 예장 합동은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여성은 목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성 교육자들 모임 행사에서 소강성 목사가 그건 급진주의다. 여성이 목사가 되는 건 급진주의. 지금 본인들만 급진 사회주의. 급진 사회주의. 예. 예, 그래요. 여성이 목사가 되는 건 급진 사회주의다. 예. 자기들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어유 세상에 하용조 뭐죠? 목사님 같은 분의 작은 실수도 비웃기 시작하면 다른 중요한 비판들도 같이 모두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까지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많이 시청하는 방송인 거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만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 이런 글을 방금 올리신 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래 누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가 누구를 신화화합니까? 다 비판과 검증과 권면의 대상일 뿐이죠 서로. 김용민이가 뭐 우상화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절대 아니죠. 뭐 내용도 아니 뭐 그럴 자격도 없지만은 뭐 하용조 목사는 존경받기 때문에 아니 그분에게도 나름대로 참 뭐랄까요 흑역사가 있습니다. 예. 응? 뭐 MB 불러서 간증하고 뭐 여러 가지 흑역사들이 네.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다 뭐 부정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비판할 거 비판 안 하고 막 이 목사는 뭐 나름대로 존경받으니까 우리가 감싸줘야 된다. 이래서 한국 교회가 망가진 겁니다. 예, 그래요. 뭐 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고, 네. 자, 그래서 사랑의 교회 네. 정리하자면 계속 귀찮게 해드릴 텐데요. 네. 좀 너무 안 만나주시고 계속 저보고 예의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다시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네. 그쪽 동네 분들이 네. 좀 그 목회자에 대한 그 약간 그 네. 프라이드와 거만함이 좀 있으세요. 음. 그래서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심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목사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안 받아주시는 교단이라서 네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어찌해야 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 웬만하면 만나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권지영 기자는
만나주는 게 좋아요. 안 만나주면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뒤끝도 있으시고. 아 뒤끝 장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료 만나면 만나주시기를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당부를 아 드리지 제 않을 수 인권을 없습니다. 위해서가 아니라 오 목사님 오 인권을 목사님의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예, 이거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엄청난 수의 교인들 그리고 오정현 목사는 그 비기독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해야 네.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그런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결부돼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예, 연예인이나 국회의원이 자기 졸업 학번을 5번이나 헷갈려 하면서 말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매장되지. 예, 근데 이거는 뭐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한 번 흘리면 그렇죠. 막 이게 논란이 제기되면 딱 나와가지고 목소리도 이러잖아요. 제가 불찰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호소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비슷하지. 똑같지는 않더라도 톤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박수를 받아요 그러면서 또 울어. 같이 울어요. 앞에서 울어요 또. 그러면서 그걸로 패스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니네 목사들은 말이야 온갖 부정부패 저질러도 앞에 나와서 눈물 한번 흘리고 잘못했다 하면 오히려 성도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죄사함이 되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대로 목사직 유지한다. 예전에 우리 얘기했었잖아. 표절권 때문에 그 사고를 났는데 1부부터 5부까지 매번 똑같이 나와서 아 그거 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네. 막 울먹이고. 예, 예. 근데 한 4부 때 가서는 점점 그 눈물이 줄더라고요. 그래요. 계속 재탕삼탕하니까. 본인도 한계가 그래도. 네. 예, 예. 처음보다는 덜 북받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부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복받치는지. 예.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진로를 좀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특히 이런 그 분들이 눈물 연기가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청소년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미성년 건드린 악당들, 그중에 목회자들을 네. 대면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와 억울하다 울어요. 그럼 제 3자가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그랬겠는가? 그 정도로 완전 혼을 빼놓을 정도로 연기 메소드 연기를 탁월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눈물이 많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학교 가면은 한신대에서는 안 가르쳤는데 이런 게 있나 봐. 기도할 때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걸 배우나 봐.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뭐 이러잖아요. 기도할 때, 마치 우는 것처럼. 근데 진짜 이거 녹음해서 들려드리면 진짜 기도하는 것처럼. 네. 또 이제 방언기도, 불러. 예, 그런 그게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잘하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부흥사로 만든다고 초등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 데려가가지고 저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게 막 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말이죠. 이천석 목사라. 예, 네. 이천석. 방언을 안 한다고. 방언을 해야 이제 열외가 되는 거예요. 그 방언하는 사람들의 등급을 매가지고 스티커 색깔 붙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거기 그리고 이제 잣나무들 있잖아요. 그거 한 그릇씩 뽑아야 된다고. 그래요. 뭐 그랬었는데 네. 잘 모르시겠지. 개도 받는 방언 못 한다고 막. 그 멘트 나왔어. 그 멘트. 하네스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막 뭐 기도하다가 방언이 안 되면은 개도 하는 방언을 못 한다고 이 개새끼들. 아니 개만도 못한 새끼들. 아니 제가 진짜 기도원들 많이 다니고 네. 이렇게 그런 교회들 많이 다녔었는데 정말 감사한 게 저는 설교 때마다 항상 잤어요. 다행히 설교를 안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우리 어느 기도원 다녀보셨어요? 저는 한월산이랑 오살리 주로 많이 갔어요. 그래요. 오살리 다니셨을 때는 그러면 네. 그 최자실 목사님 살아 계셨을 때. 네, 돌아가셨을 네. 때 돌아가셨을 돌아가셨을 때로 하겠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네. 그렇지. 살아계셨을 때면 너무 있어 보여 나이가. 네,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참 그 당시엔 투톱이었어요. 네, 맞아요. 오살리하고 네, 네.
저기 한월산. 예. 오살리 금식기도. 근데 오살리 기도원을 이제 최자실 목사가 원래 만들었는데 이름이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 그 기념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죠. 네. 근데 네. 이제 뭐 좀 그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그 후임 문제를 갖고 김성광 목사 그 이제 후임이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후임. 네. 예, 그 알력이 있어가지고 그 조용목 목사를 추대하는 장로들하고 이렇게 분열이 됐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웠죠. 최하실 목사.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는 자기 동생 네, 싸우기 전에 조용목 목사 은혜와 진리교회 이 목사를 후임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 김성광 목사 이제 최자실 목사의 아들들 그렇죠. 딸들 그 딸은 바로 조용기 부인 김성애 또 동생이 김성광 아니에요. 네, 한 세대 총장. 네. 그러니까 이제 최자실 그쪽에 이 식구들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 부인 김성애 김성광은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어머니 덕에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 덕에 이렇게 됐는데 조용기 목사 당신이 끝났으면 우리한테 넘겨줘야지. 성광이가 뭐 하는 해야지. 거야 이거? 어? 네. 이랬던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근데 결국에는 이 김성광도 아니고 조용목도 아닌 네. 제3자. 이영훈. 근데 이영훈 목사인데 식권은 없어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아 예. 딱 하놓고 얘기해서 그거 그냥 조금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바지에 가까워. 바지 사장. 그래도 바지가 어디야? 빤스보다 낫지. 그렇잖아요. 어? 빤스보다 낫잖아. 바지가. 다시 이제 빤스로 이렇게 돌아가. 아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아저 큰일 나겠습니다. 빤스보다도 더 좋은 거는 바디로직. 바디로직. 포크밴드의 강력한 효과. 예.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정현 목사 거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정현을 뭐 궁지에 몰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네. 어떻게 이게 그 군대 있으면서 좀 학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명쾌히 해명하시면은 우리 사랑의 교회에 감사헌금 안 내겠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헌금 액수는 얘기 안 네. 했습니다. 예, 감사헌금 내겠습니다. 예, 그래요. 뉴조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 오정현 목사가 나도 피해자다. 이 일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피해 뭘 당했고 피해를 입으셨다고.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예. 마귀는 과거를 조명하지만 그러니까 과거를 붙잡지만 성령은 미래를 조명한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예, 그렇게 갖다 그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네.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꼭 이제 구린 게 있는 목회자들이나 자기 범죄한 잘못 그 과거에 대한 과거가 구린 사람들이 항상 이런 멘트를 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게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의 죄악을 추억하사 얘들을 가서 치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올바로 잡히지 않은 비정의로움, 네. 부정부패, 적백천산 이러한 질서 확립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특징이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지현 센터장님이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오정현의 성적, 오정현의 병역. 병역비. 그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목사님, 아니 오 강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티모데 목사님, 예.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이 지금 합동에서는 오정현 때문에 이제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통합에서는 예. 명성교회 세습건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아니 작년 9월 총회 때는 예. 뭐 금방 세습 결정 해결되는 다 부분이었는데. 엎어버리고 예. 새로 이렇게 다시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처럼 얘기하더니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총회장이 리명석. 네. 예, 그 총회장. 사람은 저 명성하고 친하잖아요. 예, 좀 친하다는 그 아주 제보와 분위기와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 자, 지난 총회 때 네. 명성교회에서 재판 그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했던 네. 동남노회의 김수원 목사님께서 파직당하셨잖아요. 네. 파면당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국원들이 세워져 가지고 명성교회 세습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총회 때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내 재판관들 바꿔서 다시 재판해.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렇죠. 그리고 김수원 목사 다시 복권 이렇게 해서 복권이 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김수원 목사님 복권이 되셨고, 이제 김수원 목사님의 그 진두지휘 아래 다시 재판을 열어서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뜬금없이 총회에서 그 김수원 목사님이 속한 동남노회를 그 사고노회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사고노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 직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네. 목사들은 특히 장로교는 총회보다는 노회에 소속돼 그렇지. 있기 때문에 노회가 치리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김용민이가 목사 안수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서울 북노회에서 네. 받는 거. 예. 그 직무와 기능을 아예 마비시켜 버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전에 이 사고노회로 지정이 된 그 서울 동노회가 있었답니다. 예. 거기는 이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수습 정권위원회가 발족이 된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총회에서 보내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부적 갈등이나 그런 질서를 다시 확립하고 이렇게 뒷수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상 서울 동노회, 동남노회 말고요. 서울 동노회가 이런 식으로 사고노회 지정됐다가 3년이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 것이냐. 일단 사고노회 지정돼서 지금 분위기가 김수원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성교회 세습을 확실하게 굳힐 가능성이 높으니 사고내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 묶어놓고 그리고 수습정권위원회를 이게 세워서 그 멤버들을 혹시라도 친명성 쪽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 노림수가 아니냐, 또는 친명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반반씩 50대 50으로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동남노회는 친명성하고 반명성하고 이렇게 갈려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50대 50으로 됐다고 쳐요. 그럼 50대 50이면은 뭐가 성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시간이 계속 지리멸렬하게 흐를 겁니다. 그거 자체를 노리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무관심하고 이제 멀어지게 만들려고요. 지치게 예. 만드시는 저는 이걸 통해서 좀 뭘 느꼈냐면요. 그런 지점을 느꼈어요. 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옛날에 저희가 그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딱 당선시켜 놓고 노 대통령 뭐 알아서 잘하라고 그냥 탁 투입시키고 그 온 국민이 정치 그 다음서부터 이제 무관심하고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예. 것처럼. 그래서 혼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명성교회권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총회에서 이제 저렇게 처분했으니 알아서 잘 되겠지. 김수원 목사님 복권 됐으니 알아서 잘 되겠지. 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사단이 또 난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문제도 저희가 확실하게 네. 끝까지. 그 총회장님께도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내서는 답이 없으시다가 림형성 목사. 네, 이명석 목사님 대신에 서기 목사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해명을 좀 뒤늦게 좀 해주셨는데, 사고노회로 지정한 명분. 네, 네. 명분은 우리가 중립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총회 결의에 네, 발맞춰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중립적으로 하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 이렇게 김수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신임 임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명성교회라든지 그 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친명성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하는 행보이지 이게 어떻게 중립적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김수원 목사님이 아마 교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또 무기한 금식을 또 시작하실 아이고, 모양이에요. 지금도 네. 금식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때 한 차례 이제 3일 만에 끝냈고요. 그때 이제 최근에 한번 금식을 같이 하셨었고 이제 또 무기한 금식을 또 시작하실 모양입니다. 100주년 기념관 아니요. 에서 하십니까? 경기도 광주 쪽에 교회를 하시잖아요. 네. 아마 그쪽에서 하실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태봉교회. 네, 태봉교회. 네. 웬만하면은 좀 기자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 네, 드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예. 제가 사실 그 김수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초기에 명성교회의 어떤 장로와 임지 그 자들이 네. 잘해보자 이렇게 뭔가 뭐라고 했죠? 회유. 예. 노회장 시켜줄 테니
노회장 시켜줄 테니 이렇게 잘 김선 목사님한테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우리랑 잘 해보자. 근데 사실은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돼서 노회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개 교회가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였었고 사실 이거를 묻기 위해서 총회 쪽에 연락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은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 좀 흐지부지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회피하는 형국이었고 그 명성교회 그 김삼화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장로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서로 헐뜯지 말고 이렇게 잘 화합해서 가자는 그런 뜻이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피해 가셨죠. 예. 네. 애초에 세습을 안 하면 네. 되지 않나. 그렇죠. 세습을 하겠다고 딱 결정을 해놓고 네. 이걸 헐뜯으면은 안 된다. 네. 예, 그런 딱. 아이고 그런.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작년 총회 결의가 5대5로 났어요? 9대1로 났지. 네. 세습 안 된다 이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하여튼 명성에게 유리한 모든 결정을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잘해보겠다는 그런 총회 취지에 맞게 노예를 운영하겠다는 김수환 목사를 그런 식으로 빅엿을 먹이고 총회에서 중립적으로 뭘 하겠다? 명성편 들겠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네. 누가 그렇게 안 보겠어요? 어?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그 예장 통합에 이 총대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리명성 목사 좀 몹쓸 사람이네. 네. 누가 아들이라면서 누가 아들? 네. 리명성 목사 아버지가 뭐 목사라면서요. 전 총회장이었죠 네. 그분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결같이 왜 제 연락을 피하시는지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막 우리 저 리명성 목사 네. 안 만나주면 피곤하다니까. 안 만나주면 피똥 싼다. 응? 만나줘야 됩니다. 만나주셔야 돼요. 우리 권지영 기자는 웬만하면 만나주는 게 네. 신상의 일 없습니다. 요즘에 계속 제가 보이콧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리명서 총회장님 안 만나주시고 이제는 이승희 총회장님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장합동. 네. 예장합동. 동 네. 통합 다 안 네. 만나주시네요. 그래요. 옛날엔 자주 통화하셨잖아요. 네, 자주 통화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건은 오정현 건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네, 사이즈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 게 되겠어요. 우리 저 아닌가. 평화나무가 네. 그 전화기를 하나 완전히 새로운 번호로 번호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만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반론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네.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만나 주지 않는다면은 나 잘못 있다. 나 부끄러운 게 많다. 웬만하면 수밖에 나한테 안 연락하지 보이죠. 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제가 얘기를 청취하겠다는데요. 네. 그래요. 우리 저 JH 정님이 쓸모없는 철벽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장 통합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가능한 것이 교회의 자정입니다. 네. 교회의 자정은 안 돼요. 스스로 정화하고 개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사회의 아픔에 진짜 관심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포항 다녀왔지 않습니까? 포항. 네, 거기서 이제 교회 취재를 하면서 포항을 포항 간 김에 중앙교회. 네, 포항을 간 김에 그냥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거기 아직도 그 체육관에 한 40여 분이 모여 계시잖아요. 네. 지진 때문에요. 네, 지진 예. 때문에 아직도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예.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본인들 교인들도 말씀하시고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쪽에도 큰 교회가 꽤 있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그 교인분이 해주신 말씀인데 자기들도 여기에 그렇게 아직도 이재민들이 있는지 몰랐다. 사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제일 큰 교회지만 뭐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네, 오히려 이단들이 더 많이 봉사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요. 이단이 봉사하는 순간 이단 색깔을 많이 예. 벗게 되죠. 사회를 위해서. 근데 그런 일을 안 해요 이단들이. 근데 실제로 포항 지진 때 응. 그 신천진 같은 이단 쪽에서도 봉사활동 단체를 파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 그 해냈었어요. 목적이 진짜 사회 네. 봉사를 위한다기보다는 네, 마케팅. 뭐 마케팅 네, 전략이지. 어쨌든 마케팅 전략이라도 뭐 하여간 안 하는 것보단 낫긴 한데 신천지의 그런 봉사 활동이 지속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걸로 뭐 정말 이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예. 포항중앙교회 또 취재가 준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곧 네. 네, 알겠습니다. 커밍 순이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프로그램 이름이 뭐지 이거? 카이로스.
자, 카이로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가 제작하는 카이로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수 기자님 그리고 권지현 센터장님, 김디모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테드 PD하고 임성균 우리 평화나무 스태프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거보다 자 샬롬. 샬롬.